자, 저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가지고 고조선 역사를 안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터닝 포인트 부분도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조선 역사에서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터닝 포인트는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초과하면은 안 하고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의 역사를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이제 제 맨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 그 얘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이제 한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저번 삭제된 곳에서 방송에서 많이 몇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곧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자가 바로 하나님이란 부문자이며 뒤에 하나자를 일로도 읽고 양으로도 읽어놨다. 자, 딱 나오잖아요. 1. 그래서 일본이에요. 양족의 근본 정신을 지킨다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절대 무시할 대상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나라예요. 사실 일본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반발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글자가 바로 일자이지만,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요새는 이 하나라는 개념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자,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도 일도 없다라는 말로 북한식 표현을 쓰죠. 그 말부터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글자를 4천여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자를, 일자를 고조선 문자에서는 열십. 자, 열십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를 가리키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십수,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열린다. 자, 열리니까 너도 열려라. 네 마음도 열려라. 그러나 종교인들은 딱 묵혀 거기에 어떤 종교 룰에 어떤 규칙에 매워가지고 열리지 못하죠. 거기서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공부예요. 학문이에요. 공부를 하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 학문은 어떻게 열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몸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분석이 되고 종합적으로 모아서 수집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시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나를 버리고 가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뭔가 나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 뭡니까? 죄죠. 죄를 지면은 심리도 못 가서 심리가 되는 십천세계가 되는 그 세상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열십으로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문명을 개벽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 읽기도 한다. 이렇게 문자를 제대로 관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말의 근원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글 속에서 우리가 글 하나 속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문자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문자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피상적으로 옛날 그냥 각자들이 썰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80년대 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딱비 선생님이 아직 전체적으로 그때 연구하고 계셨지만 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자, 그리고 일자는 하나님이 직계손이 한군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다. 하나죠. 자,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일하상 통제 인이 상행 독약 신이라 이 가마신자예요.
인이 하행, 독약퇴라. 자, 이러한 글자는 아래 위를 통한다는 것이다. 이게 아래 위 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지를 통한다는 얘기죠. 천지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천지를 통하게 되면 어떤 몸에 어떤 엄청난 기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해화가 용천열이 기운이 이 하단절에서 확 튀어가지고 하면서 몸이 아팠던 몸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달리 보입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이, 옛날 학자들이 썰 풀었던 그런 썰이 뭡니까? 설이에요, 설. 말씀 설자. 말씀설은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설이죠. 자, 우리가 설론, 어떤 사, 뭐 이런 글자가 다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설은 뭐 썰이죠.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이에요. 그래서 썰이라고 부르면 썰은 구라죠.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을 읽었습니다. 이제 왜 위로 거서 또 뭐랬죠? 어떤 임금이 자리에 있었다가 아래를 거서 물러갈 퇴라고 읽는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의 머리쪽에 우두머리 신으로 읽는 뜻이다. 많은 우두머리 가운데 가마가 되는 사람, 곧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른바 왕 중의 왕이란 말이다. 또 일자를 물러갈 퇴라고 읽기도 하는데 하나씨가 왕 중의 왕으로 계시다가 자, 이분이 염제 신동씨 그분이죠. 물론 나타난 뜻이며 요즘 말로 하면은 하야하셨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금 자리에 물러나셔서 실제적인 자, 이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다 하셨죠. 자, 농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또 마련하시고 또 한의학을 백초를 맛보시면서 한의학을 창시하셨죠. 그리고 그 백초를 맛보시다가 만약 독초를 먹었을 때, 자, 차로서 무슨 독을 풀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를 보통 이제 이 고급 공부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를 굉장히 즐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재석전도 아니며 덕이 우주 창조 주제하는 불가사의나 범신론적인 하나님도 아니며 바로 우리들 자신이 100가지 성을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인간이 주인이 되며 자, 지금은 인존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인존시대는 바로 정역시대죠. 주역시대는 지존시대예요. 땅을 높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횡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존시대로 되어가고 있고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도 이미 이제 던져버려야 합니다. 왜? 영과 육이 조상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자손이 1000명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사는 사람은 그 조상들까지 다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되죠. 인간이 주인이 되며 천지가 바로 잡히는 인존시대. 천지가 바로 잡힌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지축이 쓴다는 얘기죠. 인존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다면 바르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막힌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막힌 부분을 자, 무슨 기혈이 막히면 병이 생겨요. 우선 기혈이 막히면 장배병이 들고 장부병이 깊어지면 골수의 병이 듭니다. 근데 골수의 병이 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골수의 병이 들기에는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빨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막힌 기혈을 풀어주면은 사실 골수의
어떤 이제까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골수에 맺힌 골수까지 병든 그 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돌아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혈을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자 피가 돌아가는 것, 혈액이 돌아가는 것은 현대 어떤 장치로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 못 봅니다. 기 흐름을 못 보죠. 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의 흐름을 볼 줄 알면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그렇게 다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게 쭉 더 많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요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터닝 포인트, 그걸 좀 더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은 근데 그 던져주는 의미가 지금 현대 과학적인 문명 그리고 그리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그리스 문화적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상태가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한쪽으로 치어진 성향은 음은 수동적인 것으로 양을 행동적인 것으로 빈번하게 조합시키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물칼로 물 자르듯이 너는 음이고 너는 양이야. 그러니까 음양을 제가 항상 그랬죠. 여자는 겉으로는 음이지만 몸에는 그 속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권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수동적이고, 우리라는 건 뭡니까? 서구 문화권이에요. 수동적이고 수용한 것으로 그려지고, 자, 이것이 중세에, 그래서 마녀사냥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관념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그 역할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력이 중세에 엄청나게 미쳤죠. 양은 행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표상, 이미저리. 자, 근데 이미 표상이나 이미지란 많이 그냥 알 수 있지만 이미저리는 이게 뭐지? 라는 얘기할 때, 그냥 이것을 표상으로 표기했을 때,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겉에서 나타나는 모습. 근데 상이란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상을 본다. 그 안에 어떤 모습이 기라든지, 어떤 그 모습을 다 통칭해가지고 움직이라든지, 이것을 상이로 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나타내는 어떤, 그 자체가 상수하고 또 그 숫자마다 어떤 철학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상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표상이란 말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한번 더 이미절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 해석할 때도 뭐냐면 전 해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장 자체가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미저리를 그냥 바로 그다 쓰니까 이미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문학적인 말로 그의 작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명하고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독자가 자기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인간이 감각에 호소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표상을 생각할 때 이미저리라고 했을 땐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바로 전달하려고 할 때 이미지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상은 성의 특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하위의 역할을 하고 있던 여자를 남자에게 그저 보조적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몇 세기에 걸쳐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 자,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양두의 제자를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여자를 이렇게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야기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스가 사실 모계제로, 부계제로 해서 그 나라를 정형화시키려 했는데 그 여호와가 또 그 외에 다른 사모라는 사모의 신, 또 중계시라는 이분, 또 하우가 공탁해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유민들이 넘어가고 또 저기 동부삼서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그 유신하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완전 퇴색시켜 버린 게 바로 여자들의 어떤 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할 때 움직일 때는 힘센 사람이 딱 뭘 쥐고 해야 되니까, 남성이 힘이 세니까 남성이 하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남자에게 보조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게 하고 남자의 밑에 그렇게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그때는 천지비끼로서 남은 높이고 여자는 하위 계급으로 여기는 남존 여비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여자를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유럽 자체가 여자를 굉장히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이 많이 주입이 됐죠. 자, 음을 수동적으로, 양을 능력적으로 여기는 연관 또는 연상은 아직도 가부장적 고정관념, 중국 영어에 대한 원래 의미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많은 현대 서구인의 해석인 또 다른 표현인 것처럼 보인다. 자, 우리가 음양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국말 그대로, 자, 음은 in, 양은 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in-을 yang 양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보는 것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터닝 포인트 되면 이제 근대 철학을 형성한 데크레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면 현대 과학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쭉 인류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타오 피직스를 가가지고 다시 또 해석을 하고 싶은, 같이 연관시켜서 또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방송 중에 한 패러그래프로밖에 정도밖에 못해요. 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 이상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자, 한번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정치학, 윤리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심리학, 박물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50여 편의 책을 저술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 근데 철학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통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역을 하고 이게 한자를 공부하고 어떤 서구 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물리학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과 다르게 자연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였는데 생물학 분야에서 발생하게 대한 그의 문헌에서 정확하게 관찰한 내용들이 있다. 생물학에. 자, 이런 생물학이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석은 뭐냐? 하나의 이게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빼가지고 다시 다른 거 교체하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고전 물리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생태 물리학, 전체는 생명체로 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고전 물리학 같이 생물학의 어떤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서 분석을 하면서 계속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철학적 기초를 달성했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까지 서구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은 어떤 철학 가지고 철학의 어떤 상태 생각에서 어떤 현실 문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명이 나왔는데 생각에서 어떤 어떤 물질이 나왔습니다. 생각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냐? 존재가 과학이란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사상이 과학적인 것에 근거해서 사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존재와 의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럼 또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동물제와 동물의 부분, 동물의 출생은 사람과 동물이 해부하게 돼 관한 대략적이지만 상당히 유용한 지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 그의 학설은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학설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았을 만큼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 자, 르네상스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사상적인 기틀도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관찰한 자연현상을 근거로 확립된 그의 학설들이 후세의 과학적 관찰을 방해한 것은 과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 중 일부는 과학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의 위대한 생물학적 업적은 동물주와 동물의 부분, 동물의 출생이 문헌들에 들어있다. 이 문헌들은 현 시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생물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 생물 개통도와 관련된 그의 가르침은 생물이 진화에 기초를 두고 있어 대단한 가치를 바라고 있다. 자, 생물인 진화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진화론의 어떤 사상적 근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누구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래서 가면서 이제 중세 때 나오면서 또 창조론이죠. 자, 인간은 이렇게 진화됐고, 누가 만들었다 창조론이죠. 그런데 60년대 뭐가 나오면 격변 이론. 어느 순간에 태어났다. 봄이 되면은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 우주 일련의 큰 뜻은 뭡니까?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답게 되면 또 다음 봄을 준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끔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사람같이 안 되면 다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찾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
정치권에 있으면 안 돼요. 정치나 교육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서 현실을 제3자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글은 출생과 유전에 대한 관한 이론을 창안하였고 동물 비교 해부학의 창시자이며 자신이 직접 사람을 해부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 해부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실 있잖아요. 사람을 치료를 하면 알겠지만은 어디가 안 좋다 해가지고 째가지고 또는 시술을 한다든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는 적겠죠. 근데 어느 정도 기혈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단지 그쪽 아픈 쪽을 작을 주면서 그냥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 자기 강의할 때는 그냥 강의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점점 관심 가지고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들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몸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깊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깊은 부분, 기혈이 움직임을 보니까 그 기혈이 막힌 일을 뚫어주니까 몸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죠. 물론 여기 해서 제가 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제가 치료는 거의 한 18인가 9부터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요, 어떤 이제 이게 돈하고 연결시키는 싫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람 치료하는 거, 자, 병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들, 제가 보면 별로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이것을 병원에서 저 많은 돈을 요구한다? 뭐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워낙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되게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해부의 업적은 4권의 동물의 부분들과 3권의 동물체에 담고 있다. 그는 척추 앞쪽에 2개의 큰 혈관을 그렸고 처음으로 대동맥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대동맥과 정맥의 탄력성과 혈관 벽의 두께를 서로 비교하였고 이 혈관들은 모두 심장부터 나오며 머리와 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 우리가 머리 두통이 오고 또 뇌졸중이 오고 자 혈관이 막혀서 뭐 어떻게 됐다 또 구안화사가 왔다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바로 오장육부에서 오는 기운이 막혀서 오는 거예요. 그 오장육부 기운만 뚫어주면은 뇌졸중이라든지 구안화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뚫을 수가 있고 운동보다도 여러 가지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시로 몸을 뚫어주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심장이 가슴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기관 갈림과 헛파 사이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해부학, 즉 아나토미라는 말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나중에 이제 영어를 저 힘들게 공부하고 싶다. 워드파워 한번 보세요. 한 7만 단어가 되는데 7만 단어 더 되나 모르겠다. 몇십만 단어 될 거야 아마.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단어를 분석하면 그리스 로마의 그 어원이 나와가지고 그 어원부터 말이 파생되고 이런 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그리스 로마어를 공부하면 더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사용한 그리스 아나토미는 원래 분리한다는 아나와 자른다는 테미나인 나인이 네인인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nine이라고 읽고 영어 같은 name이라고 읽죠. 이 두 개의 용어를 합친 것으로 여기서 영어의 잘게 자른다 뜻이 anatomy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아울러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쪼개어 푼다. 쪼개어 풀어야 돼요. 그냥 풀어질 때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쪼개가지고 풀어야죠. 풀어 제껴가지고 그 실체를 알아야지 쟤도 다시 엮여지게 되죠. have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처음에 단순히 자른다는 뜻만을 이용했던 anatomy라는 용어는 나중에 anatomy, 해부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전문 해부학 용어들 중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자, 또 지금 유럽에서 쓰이는 지명 이름 또는 바다 이름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신화가 아니고 신들의 이름입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리스에서 나왔던 말들이 많이 남아있죠. 비록 그가 주장한 해부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오류들이 발견되지만 인문학과 의학 분야에 기여한 그의 업적들은 위대함을 넘어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자, 그냥 단순히 이름만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더 재밌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듣거나 본 적이 없는 물질의 구성에 대한 학설이다. 자, 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자체가 거의 동양 사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중세 때 약간 뒤집어졌죠. 자, 그 뭐냐. 여기서 같다는 얘기예요. 동방에서 같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후대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온냉건습, 네개 일차적이고 서로 상반되는 기본적인 특질들이 있다고 사고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생로병사, 네 개죠. 또 원의 운세 다 네 가지로 됩니다. 네 개는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것이 자, 근데 우린 토가 하나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가 있죠. 토는 중심을 돌리는 축이죠. 이것은 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자, 우주의 기운. 자, 우리 태극기를 보세요. 건곤감리입니다. 건곤감리죠. 감은 물이고 리는 수예요. 문이죠. 그러니까 물불이에요. 그건 토 기운을 돌린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가 없죠? 금과 목이 없죠. 그렇죠? 자, 거의 비슷해요. 상반되는 기본적 특질이 있다고 사고했다. 이 특질들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 다양한 비율로 네 개의 원소를 형성하여 모든 물질에 들어있다고 믿었다. 우리가 인간이 지수화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화가 없어요. 지수화풍으로 몸이 이루어졌다. 또 거의 비슷하죠. 흙, 공기, 물, 불. 자, 이것을 화로 보면 따뜻함이니까 여기 불이 있네요. 화 있네요. 지수화풍, 그렇죠? 바람, 공기죠. 그렇죠? 지수화풍. 자, 4대 원소. 오늘 이러한 개념은 과학 문헌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 문헌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신약 선서의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성인 바울이 이 우주, 이 세상의 정령. 자, 정령이라는 표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elemental spirit. 아주 기본적인 요소의 어떤 정신을 나타내는 어떤 기초가 되는 영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천초목이나 무생물들 각가지 물건에 깃들어 있는 홀령. 그러니까 모든 홀령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elemental spirit 이것을 정령으로 인해 표시하면 제일 그래도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elemental spirit. 자, 베드로는 베드로의 둘째 서간 3장 10절과 12절에 세상의 종말을 원소들인 불에 다 쓰러지고, 자, 앞으로 불로십니다. 자, 중국은
중국의 반만년 역사는 어땠어요? 중국 땅에서 벌어진 반만년의 역사는 살육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죠. 요새 중국애들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바퀴벌레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원혼들이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원혼들도 자살을 해요. 어떻게 자살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혼들도. 그래서 불에 타게끔 만들어져. 그래서 큰 전쟁이 나서 저 중국 땅을, 지금 중국 현재 그 땅을 불로 완전 태워버립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면 세상의 종말을.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녹아버려야지. 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사람한테 치료할 때 몸에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병균을 죽이고 그렇게 하죠. 자, 몸에 열이 나게끔 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몰을 못해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쳐줍니까? 몰라요. 일반 속세인들은 몰라요.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그 기회를 돌려가지고 몸에 어떤 바이러스 다 퇴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 북한의 전란이 터질 때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 지금 심각하죠, 지금?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무엇이 터질 것인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묘사했다. 또한 자연 그대의 격정과 자연 그대의 힘 같은 문과 시에서 표현된다. 그리고 사체 액설에서 유래한 불이 자연, 이 공기의 연기라는 문구가 있다. 바로 체액설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이러한 용어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간이 타고난 기질을 표현할 때도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조급질, 이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 마음에 내재된 타고난 기질을 빗대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양유행상에서 이와 비슷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17세기 로버트 보일이 4대 원소를 부정하기 전까지 4대 원소는 계속 사용되었는데 체액설이 개념과 여기서 유래한 용어는 21세기 의학에서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사상의학으로 표현할 수 있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 기질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이 많이 틀리죠. 자, 태양인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삼국지를 보면 관우죠. 어떤 정의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 이 태양인이고, 그 다음에 태음인은 은큼한 애들 누굽니까? 유비 같은 애들. 소양이는 순간순간 차화를 참죠. 바로바로 화를 나타내는 장미나 조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소음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막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다 짜서 그대로 해가죠. 그것이 소음의 특징이죠. 그것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자, 이렇게 사상의 체질로 더 재미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사상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가 됐는데, 아까 그것까지 했으면 2시간 훌쩍 넘어갔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이전에 저희들 애들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하루에 7, 8시간은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하다가,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 맨 마지막에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부터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물 한 잔 안 마셨습니다. 그래도 안 지칩니다. 왜? 평소에 차를 많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시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 고대사, 조선사, 고조선 역사, 문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부터, 그러니까 38, 그때부터 줄곧 차를 마셔왔습니다. 거의 한 22년 정도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차를 마시니까 이건 이게 말을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아주 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날씨가 좀 보통 제가 이제 그 10월 중순까지 생차를 마셔요. 그리고 나서 10월 이후, 중순 이후부터는 발효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요새는 생차가 몸에 안 맞아요. 아, 기운이 변하고 있구나. 기운이 변했구나라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새는 발효차가 참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차를 마십니다. 생차를 별로 안 마시고. 아, 그래서 이제 가을 기운이 먼저 빨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겉에 보는 그 날씨의 어떤 변화보다 몸으로 느끼는 기운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민감해지고 관찰력이 뛰어나지고 순간순간에 벌어진 일들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에 일어난 일들, 자, 우리나라에 난 일들만 보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내 힘을 놓을 것인가? 놓지 마세요. 아, 이 일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떤 전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미리 아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뒤집어진 그 순간까지 늦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큰 환란, 지금도 뭐 병으로 환란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세집니다. 자, 이런 것을 이런 질병들이 그 바이러스가 더 센 것이 올 때를 대비해서도 빨리 몸이 만들어야 하고 빨리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빨리 되고 싶으면 그렇게 자기가 되지 않으면 여기 오셔서 그렇게 같이 기운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